미국 행정부의 최고 권력자가 직접 지시했던 무역 조치가 뜻밖에도 법정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과연 어떤 파장이 일어날까요? 그것도 전 세계 경제의 동맥과 같은 미국의 무역 정책 한복판에서 대통령의 결정이 불법이었다는 충격적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하나의 법적 판단이 지금 국제경제의 흐름을 뒤흔들고 미국 정치판의 지형까지 바꾸어 놓을 거대한 잠재력을 품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미국이라는 국가의 통상 전략과 글로벌 리더십의 근간을 건드리고 있는 이 중대한 사건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자, 상상해 보세요. 지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중국을 향해 막대한 관세 폭탄을 터뜨렸던 때를 말입니다. 수천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불균형을 바로잡고 미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졌었죠. 당시 전 세계는 미중 무역 전쟁의 경랑 속으로 휘말려 들어갔고 많은 기업과 소비자들은 그 파고를 온몸으로 느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바로 이 트럼프 행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했던 대중국 관세 부과 조치가 미국의 한 법원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행위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단순히 과거 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평가가 아니랍니다. 미국 국제무역법원, 바로 이곳에서 내려진 판단이었는데요. 세계무역기구, WTO, 같은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의 국내 법원이 직접 나서서 대통령의 통상 권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남다르죠.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관세를 부과할 때 그 법이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광범위하게 그리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한 것이죠. 마치 특정 목적을 위해 칼을 들었는데 그 칼을 너무 넓은 범위에 휘둘러 법이 정한 한계를 넘어선 격입니다. 이 판결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첫째,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정책 결정 권한에 대한 중대한 견제구가 던져졌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행정부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걸었다는 것은 미국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견제와 균형, 원칙이 통상 분야에서도 여전히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둘째, 단순한 법률적 논쟁을 넘어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정당성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과연 대통령의 판단만으로 광범위한 관세 부과가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구하고 있는 셈이죠. 이 판결은 단순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그림자를 걷어내는 것을 넘어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 정책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과연 바이든 행정부는 이 관세를 유지할까요? 아니면 철회할까요? 그리고 이 결정은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모든 질문들이 지금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충격적인 불법 판결의 배경과 이 판결이 미국 통상법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경제적,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다각도로 탐구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 모든 퍼즐 조각들을 맞춰나가다 보면 이 판결이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판결이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파장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은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부활 가능성까지 시험대에 올리는 거대한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죠. 먼저, 현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부터 들여다볼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과했던 이 관세는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상당 부분 유지되어 왔습니다. 중국 등 특정 국가에 대한 강경한 통상 정책 기조를 이어가는데 일정 부분 활용되어 왔던 셈인데요. 하지만 이제 법원에서 위법이라는 낙인이 찍히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매우 곤란한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정책을 고수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죠. 이는 국제통상 질서에서 미국의 법적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관세를 철회한다면 어떨까요? 당장 국내 산업계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특히 관세의 보호를 받아온 특정 산업 분야에서는 일자리 감소나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며 강하게 저항할 가능성이 크죠. 더욱이 공화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미국 산업을 외면하고 중국에 유약한 태도를 보인다는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로서는 어느 쪽을 선택하든 정치적 부담을 피하기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판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의 핵심 정책 중 하나였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이 법적으로 위법 판정을 받은 것은 분명 불리한 소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위기를 오히려 정치적 기회로 삼으려 할 겁니다. 그는 법원의 판결을 자신이 추진했던 미국 노동자와 산업보호 노력을 방해하는 기득권 세력의 음모로 규정하며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가 즐겨 사용하던 레퍼토리 중 하나죠. 실제로 그는 나의 관세는 효과적이었고 미국을 보호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판결이 오히려 자신의 정책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역설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정당성 논란은 더욱 뜨겁게 재점화될 것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여전히 막강한 만큼 많은 후보들이 그의 통상 정책 기조를 옹호하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려 들겠죠. 과연 유권자들은 법원의 판단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면 경제적 보호주의를 내세운 정치적 메시지에 더 크게 반응할까요? 이는 선거 판세에 중대한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관세 위법 판결은 단순히 과거 정책에 대한 사후적 판단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견제와 균형 원칙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특히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한 통상 정책 결정에 있어 행정부의 재량권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제한되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 말입니다. 이번 판결은 대통령의 무역 정책 결정에 있어 사법부가 명확한 제동을 걸 수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이는 미래의 어떤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국가 안보라는 광범위한 명분 아래 무제한적인 통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질 것이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즉, 행정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미래 국제 통상 질서의 방향성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주저하게 된다면 이는 세계 무역기구 WTO를 비롯한 다자간 무역 체제의 역할과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통상 조치는 결국 국제사회의 신뢰를 잃고 오히려 자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교훈을 남기는 것이죠. 이는 글로벌 무역 환경에 있어 더욱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규칙 기반의 시스템을 추구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은 트럼프 전 행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 미국 민주주의의 작동 방식, 대통령 권한의 한계, 그리고 미래 국제 통상 질서의 방향성에 대한 깊은 통찰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판결이 단순한 법정 공방을 넘어선 복합적인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법의 심판대 위에 선 관세 전쟁은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갈까요? 그리고 그 파장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이 판결이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를 더욱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법의 심판대 위에 선 관세 전쟁이 과연 어떤 결말을 향해 갈지, 그리고 그 파장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질문을 던져보았죠. 이제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이 판결이 불러올 새로운 무역 전쟁의 시나리오가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특히 정치적 관점에서 더 깊이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에 대한 법적 판단을 넘어 다가오는 미국 중간선거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먼저 바이든 행정부의 고민부터 살펴볼까요?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 관세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이 관세를 쉽사리 철회하기 어려울 겁니다. 만약 관세를 철회한다면 자칫 강경한 대중국 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는 미국 내 산업 보호를 주장하는 유권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기 때문이죠. 게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시작한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일부를 계승하는 듯한 모양새를 유지해야 하는 복잡한 정치적 셈법도 존재합니다. 관세를 유지하자니 법원의 판단을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고 철회하자니 중국에 대한 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인 셈입니다. 이러한 바이든 행정부의 딜레마는 다가오는 중간 선거의 판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내 제조업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고 느끼는 지역의 유권자들에게는 관세 유지 여부가 중요한 표심의 기준이 될 수 있거든요. 바이든 행정부가 어떤 선택을 하든 이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공격의 빌미가 되거나 혹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지점이죠. 정치적 전략가들은 아마 이 한 수를 두고 밤잠을 설칠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은 이 판결을 어떻게 활용할까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위법 판결은 어쩌면 정치적 재기를 위한 기회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이 판결을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사법부로부터 부당하게 공격받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겁니다.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려던 나의 노력이 사법부의 엘리트들에 의해 좌절되었다는 식의 메시지는 그의 핵심 지지층을 다시 한번 결집시키는 강력한 구호가 될 수 있겠죠. 마치 자신이 다시 한번 미국을 위협하는 세력에 맞서는 전사로 등판하는 듯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셈입니다. 공화당 역시 이 판결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옹호하며 강력한 대외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할 것이고, 다른 일부는 이 판결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얼마나 모호하고 일관성 없는지를 비판하는 도구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들의 표심은 결국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정당성 논란이 재점화되는 불꽃 속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과연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방법은 무엇인지를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게 될 테니까요. 이처럼 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은 단순한 법적 이슈를 넘어 미국의 정치 지형을 뒤흔들고 다가올 중간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며 트럼프 그림자를 다시금 소환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모두 이 판결을 각자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활용하려 할 것이며, 유권자들은 이 복잡한 통상 정책 논쟁 속에서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이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한 수 한 수처럼 예측 불가능한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죠. 결국 이번 관세 판결은 미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대통령 권한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법부가 행정부의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가, 그리고 그 제동이 국가 경제와 국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인 겁니다. 이 판결이 단지 트럼프 전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체성, 그리고 글로벌 리더십의 방향을 결정할 중대한 기로에 서 있음을 보여주는 강력한 신호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은 단순한 법적 다툼을 넘어 미국 사회 전반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법정에서 내려진 단 한 번의 판결이 어떻게 대통령의 권한, 경제의 흐름, 그리고 정치의 판도까지 흔들 수 있는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죠. 이 사건은 마치 켜켜이 쌓인 지층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미국의 통상 정책을 둘러싼 복잡한 역사와 현재를 통찰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법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이 판결은 행정부의 무역 정책 결정에 사법부가 얼마나 강력한 견제와 균형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하나의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광범위한 재량권이 헌법적 테두리 안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제한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고 볼 수 있죠. 특히 1974년 무역법 301조와 같은 특정 조항의 해석을 두고 행정부와 사법부의 시각차가 드러나면서 미래의 통상정책 입안 과정에서는 법적 정당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질 거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치 거친 파도 속에서도 등대가 길을 밝히듯 법의 원칙이 행정부의 과도한 권한 행사를 제어하는 기준점이 된 셈입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떨까요? 트럼프 행정부 시절 부과되었던 관세 폭탄이 과연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만 가져왔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은 관세로 인해 높아진 수입품 가격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졌다는 분석도 있었죠. 반면 일부 산업에서는 국내 생산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었다는 평가도 공존합니다. 이번 판결은 관세가 단순한 무역 장벽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고 국제 무역 질서에 예측 불가능한 변동성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관세 정책의 득과 실을 더욱 면밀히 따져봐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정치적인 파장을 빼놓을 수 없겠죠. 다가올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판결은 바이든 행정부와 공화당 모두에게 복잡한 숙제를 안겨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시대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즉 관세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철회할 것인지 기로에 서 있습니다. 무역 분쟁의 장기화는 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유권자들의 표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테니까요. 공화당 역시 이 판결을 활용해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국 정책을 비판하거나 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정책의 정당성을 재차 주장하는 도구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법률적인 판단을 넘어 미국의 미래 통상 정책 방향과 리더십을 결정할 중요한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겁니다. 마치 거대한 태풍의 눈처럼 모든 정치적 역학관계가 이 판결을 중심으로 소용돌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이번 관세 위법 판결은 단순히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특정 정책에 대한 사후적인 판단을 넘어섭니다. 이는 미국 대통령의 통상 정책 재량권에 대한 사법부의 강력한 제동이자 한때 미국을 휩쓸었던 미국 우선주의라는 거대 담론의 법적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뒤흔든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미국의 대외 정책과 국제관계의 재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세계 무역 질서에 어떤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지 심사숙고하게 만들죠. 이처럼 법의 심판대 위에 선 관세 전쟁은 단순히 미국 내부의 문제나 지나간 과거사 정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글로벌 무역 질서의 변화, 그리고 강대국들의 통상 전략에 대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례인 겁니다. 대통령의 권한과 법의 지배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팽팽한 긴장 관계가 현실 세계에 과연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우리는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과연 이 복잡한 관세 판결은 어떤 결말을 향해 가게 될까요? 그리고 그 파장은 우리 모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 질문들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